날이 갈수록 그녀의 어린 어깨에는 가족이라는 짐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따라서 더비필드 집안을 대표해 더버빌 저택에 가는 일을 떠맡는 것도 당연하게 여겼다. 이 경우 더비필드 집안의 가장 아름다운 면모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녀는 트렌트리지 사거리에서 마차를 내려 체이스라는 이름의 숲을 향해 언덕길을 걸어 올라갔다. 체이스 숲의 외곽에 더버빌가의 저택인 슬로프가 자리 잡고 있음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장원식 저택에는 밭과 목장이 있고 땅 주인이 온갖 수를 써서 자신과 가족의 수입을 쥐어짠다고 툴툴거리는 농부가 있게 마련인데 이 저택은 그렇지 않았다. 이 저택은 장원식 저택 그 이상, 훨씬 이상이었다. 순전히 즐기기 위해 지은 전원의 저택으로 주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땅, 요컨대 힘들여 경작해야 할 땅은 한 평도 붙어 있지 않았다. 집주인의 기호에 맞춰 작은 농장을 꾸며 놓았으나 그것도 관리인이 돌봤다. 울창한 상록수가 처마 끝까지 병풍처럼 늘어선 새빨간 벽돌집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다. 테스는 이 건물이 저택의 본체인 줄 알았다. 그런데 다소 떨리는 마음으로 쪽문을 지나 진입로가 굽어지는 지점에 이르자 진짜 본체가 위용을 드러냈다. 최근에 지은 건물로 사실 거의 새 집이었다. 상록수와 강한 대조를 이루었던 바깥재의 짙은 빨간색과 똑같은 색의 건물이었다. 주변의 부드러운 색들을 배경으로 제라늄처럼 솟아있는 이 저택의 모퉁이 뒤쪽으로 체이스 숲의 연한 하늘빛 풍경이 펼쳐졌다. 체이스 숲은 진짜 고색 창연한 삼림지대로 원시 시대부터 있었던 것이 확실한 영국에 몇 군데 남지 않은 숲 중 하나였다. 이곳의 떡갈나무에서 드루이드가 숭배했던 겨우살이를 찾을 수 있었고 사람이 심은 적 없는 거대한 주목들이 그 옛날 활을 만들려고 가지를 잘라낸 그 모습 그대로 자라고 있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이 숲은 저택에서 보이기는 했지만 영지의 경계 바깥에 붙어 있었다. 이 안락한 저택에서는 모든 것이 밝고 환하고 풍성하며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몇 에이커나 되는 온실이 경사지를 따라 아래쪽 잡목 숲까지 이어졌다. 모든 것이 돈처럼 조폐국에서 금방 찍어낸 화폐처럼 보였다. 오스트리아 소나무와 창록 참나무로 한쪽을 가린 마곡간은 교회의 분관처럼 위풍당당했고 갖가지 최신 마구들을 구비하고 있었다. 널찍한 잔디밭에는 입구가 테스 쪽을 향해 있는 장식을 한 천막이 서 있었다. 세상 물정의 어두운 테스 더버필드는 자갈 깔린 진입로 옆으로 비켜서 앞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녀의 두 발이 이끄는 대로 여기까지 오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깨달았던 것이다. 막상 와보니 모든 것이 그녀의 상상과는 정반대였다. 우리 집안이 오래된 가문이라고 하더니 이 집은 완전히 새 집이네. 그녀는 꾸밈없이 그대로 말했다. 테스는 친척임을 주장하자는 어머니의 계획에 얼른 따르는 대신 동네에서 도움을 청해볼 걸 하는 생각을 했다. 이 모든 것을 소유한 더버빌가. 처음에 이 집안 사람들은 스스로를 스토크 더버빌가라고 불렀다. 는 시대에 영 뒤떨어진 이 고장에서는 다소 예외적인 가문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우리의 비틀거리는 존 더비필드가 이 주와 근방에서 유서 깊은 더버빌 가문의 진짜 유일한 직계라고 트링엄 신부가 말했을 때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스토크 더버빌이 가계도상으로는 더버빌 가문과 아무 관계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을 덧붙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집안이 아주 심각하게 쇄신을 요하는 가문에 접목해도 좋을 튼튼한 원줄기를 이루고 있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얼마 전에 노안으로 사망한 정직한 상인 사이먼 스토크 씨가 북부에서 한 재산을 모았을 때 고리 대금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는 자신이 장사를 하던 지역과 지리적으로 떨어진 잉글랜드 남부지방에 지주로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그 과정에서 과거의 약삭빠른 장사꾼이었던 그의 정체가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또 흔하고 뻔한 원래의 이름보다는 더 그럴듯한 이름으로 새로 시작할 필요를 느꼈다. 그는 대형 박물관에서 자신이 정착할 잉글랜드 지역에서 대가 끊겼거나 거의 끊겼거나 가세가 기울었거나 망한 가문을 다룬 책을 1시간가량 읽고 나서 더버빌이 다른 성만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더버빌은 그의 이름에 합병되어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들의 것이 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면서 도를 넘지 않았다. 새로운 가게에 자신의 가게를 꿰어 맞출 때 지방 간의 결혼이나 귀족들과의 연골고리를 적당하게 꾸며냈을 뿐 높은 자귀에 관한 한 철저한 자제력을 보였다. 상상력이 동원된 이 작업을 테스와 그 부모는 당연히 알 수 없었고 또 그 때문에 큰 실수를 하게 되었다. 사실 그들은 가문의 이름을 그렇게 도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인물이 잘난 것은 운명의 덕일지 몰라도 성은 나면서부터 정해진다고 알고 있었으니 말이다. 물에 몸을 던져야 할 사람이 물러서야 할지 뛰어들어야 할지 망설이듯 테스가 주춤거리고 있을 때 어두운 천막의 삼각형 입구에서 사람이 모습을 나타냈다. 담배를 피우고 있는 키 큰 청년이었다. 피부색은 거무튀튀했고 두툼한 입술은 붉고 부드럽긴 했지만 모양이 보기 흉했다. 끝을 뾰족하게 말아올린 검은 콧수염을 입술 위로 단정하게 길렀는데 나이는 20서너 이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인 인상은 좋아했지만 신사의 얼굴과 대담하게 두리번거리는 눈동자에는 독특한 힘이 있었다. 어이 이쁜이 무슨 일로 왔지? 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너무 당황해 멈춰선 그녀를 보고 이렇게 덧붙였다. 겁낼 거 없어. 나를 더버빌 씨라고들 부르지. 날 만나러 온 거야? 아니면 우리 어머니를 만나러 온 거야? 더버빌가의 사람, 바로 그 이름을 받은 사람의 실제 모습은 저택과 토지보다도 더 테스의 상상과 어긋났다. 그녀는 더버빌가의 인상이 승화된 늙고 기품 있는 얼굴, 그녀의 가문과 영국의 수세기에 걸친 역사를 상형 문자로 나타내는 육화된 기억으로 주름살이 깊게 파인 얼굴을 상상했던 것이다. 하지만 곤경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형편이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답했다. 마님을 뵈러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만나 뵐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쩌지? 병환으로 누워 계시거든. 위조된 가문의 현재 대표가 말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사망한 신사의 외아들 알렉 도련님이었다. 내가 대신하면 안 될까? 무슨 볼일로 우리 어머니를 만나려는 건데? 볼일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재미삼아 온 거야? 아니 천만에요. 말씀을 드리자면 날이 그녀는 용건이 우스꽝스럽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그가 어렵고 그 자리가 불편한데도 장밋빛 입술에 미소를 머금었다. 이것이 거무튀튀한 알렉산더의 눈길을 끌었다. 너무 바보 같은 이야기라서요. 그녀가 말을 더듬었다.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걱정할 거 없어. 난 바보 같은 이야기 좋아하거든. 말해보렴.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엄마가 가보라고 하셨어요. 테스가 말을 이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곳인지는 몰랐지요. 날이 우리가 친척이라는 말씀을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 가난한 친척이로구나. 네. 성이 스토크냐? 아니요. 더버빌요. 아 그렇지. 더버빌이냐는 뜻이었어. 저희는 성이 더버필드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더버빌 가문이라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답니다. 고문서 연구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오래된 인장에는 성을 배경으로 뒷다리가 일어선 사자가 그려진 방패가 새겨져 있어요. 작은 국자처럼 우묵한 부분이 사발 모양인
아주 오래된 은수저에도 똑같은 성이 새겨져 있어요. 하지만 너무 달아서 엄마가 완두콩 수프를 저을 때나 쓰세요. 은백의 성이 우리 가문 문장의 꼭대기 장식인 건 맞아. 그가 담담하게 말했다. 뒷다리로 일어선 사자가 문장이고. 그래서 엄마가 가서 우리도 같은 더버빌 가문이라고 알리라고 해서요. 사고로 말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직계라고요. 어머니가 아주 사려 깊으신 분임에 분명해. 나로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조금도 유감스럽지 않군. 이렇게 말하면서 알렉이 곁눈질을 하자 테스는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뿐이 친척으로서 친선 방문을 한 거로군. 그런 거 같아요. 다시 불편한 표정을 지은 테스가 더듬거렸다. 그래, 이상할 것 없지. 어디 사는데? 뭘 해서 먹고 사니? 그녀는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히 서술했다. 그리고 그의 추가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타고 왔던 마차로 돌아갈 작정임을 밝혔다. 마차가 트렌트리지 사거리로 돌아오려면 한참 걸릴 텐데 경내를 거닐며 시간을 보낼까? 우리 이쁜 사촌? 테스는 가능한 한 방문 시간을 단축하려고 했지만 청년이 강권하는 바람에 동행하기로 했다. 그는 테스를 잔디밭과 꽃밭과 온실로 안내한 다음 과수원과 유리 온실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딸기를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네, 딸기철에는요. 테스가 대답했다. 여기는 딸기가 벌써 열렸지. 더버빌은 허리를 굽혀 딸기를 따서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급기야 영국 여왕이라는 이름의 품종 중 특별히 잘 익은 것을 골라서 몸을 일으켜 꼭지를 집어 그녀의 입으로 가져갔다.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그의 손을 가로막으면서 그녀가 얼른 말했다. 제 손으로 먹는 게 좋겠어요. 무슨 소리? 그는 고집을 피웠고 그녀는 조금 불편한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 받아 먹었다. 테스는 더버빌이 주는 딸기를 반쯤은 좋아서 반쯤은 마지못해 받아 먹으면서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가 딸기를 더는 못 먹겠다고 하자 그녀는 그녀의 작은 바구니를 딸기로 가득 채워주었다. 그리고 나서 장미나무들이 있는 곳을 지나갔는데 그곳에서 그는 장미 꽃봉오리들을 모으더니 가슴에 꽂으라고 주었다. 그녀는 꿈속인 듯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더는 꽃을 꽂을 데가 없자 그는 한두 송이를 그녀의 모자에 직접 꽂아주었고 나머지 꽃으로 그녀의 바구니를 채워주었다. 이윽고 그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자, 시에스턴행 마차를 탄다고 했으니 간단한 식사를 하고 나면 출발 시간에 딱 맞추겠는데? 이리 들어와. 난 뭐 먹을 게 있는지 가볼 테니까. 스토크 더버빌은 다시 그녀를 잔디밭의 천막으로 데리고 가더니 혼자 나갔다. 그는 곧 가벼운 점심 바구니를 손수 들고 나타나 그녀 앞에 펼쳐놓았다. 두 사람만의 즐거운 만남을 하인들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신사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다. 담배 피워도 괜찮겠어? 그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그는 천막을 떠도는 자욱한 연기 너머로 천진난만하게 식사하는 그녀의 예쁜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테스 더비필드는 가슴에 꽂은 장미꽃을 무심하게 내려다볼 뿐이었고 그 마약 같은 파란 연기 바로 뒤에 비극의 씨앗이 그녀의 찬란한 청춘의 빛깔을 피처럼 붉게 물들일 가능성이 충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감하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에게 불리한 어떤 면모, 나이보다 성숙해 보이는 한껏 물이 오른 아름다운 용모를 드러냈는데 알렉 더버빌의 눈길이 그녀에게서 떨어질 줄 모르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어머니에게서 성적 매력을 물려받은 그녀는 겉보기와 달리 아직 어린아이였다. 이런 괴리 때문에 가끔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는데 친구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했다. 테스는 곧 점심 식사를 마쳤다.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요, 나리. 그녀가 몸을 일으키면서 말했다. 그런데 이름이 뭐야? 저택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찻길을 함께 따라 걸어가다 그가 물었다. 말론 마을에 사는 테스 더비필드라고 해요. 너희 집 말이 죽었다고 했지? 제가 죽였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프린스의 죽음을 자세히 서술하는 동안 그녀의 눈에 눈물이 솟구쳤다. 그 때문에라도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겠다. 내게 일자리를 주라고 어머니께 말해볼게. 하지만 테스, 더버빌 가문 어쩌고 하는 건 곤란해. 넌 더비필드일 뿐이야. 우리랑 완전히 다른 집안이야. 저도 다른 걸 바라진 않아요, 나리. 그녀는 다소 자존심을 세우며 말했다. 잠깐, 아주 잠깐 동안 바깥의 건물이 눈에 들어오기 전 그들이 키 큰 철쭉과 침엽수 사이의 진입로 모퉁이에 이르렀을 때 그는 고개를 그녀 쪽으로 숙이고 마치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그는 생각을 고쳐먹고 그녀를 보내주었다. 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 만남의 의미를 테스가 알았더라면 어째서 그날 인류가 제공할 수 있는 한 모든 면에서 올바르고 바람직한 남자가 아니라 부적당한 남자의 눈에 띄어 그가 탐내는 대상이 되고 말았는지 자문했을지 모른다. 그녀가 만난 남자들 중 그런 범주에 근접했을 남자도 하나 있었지만 그에게 그녀는 순간적인 인상에 지나지 않았고 이미 반쯤은 잊혔다. 잘 판단해서 계획한 일도 잘못 실행하면 뜻한 바를 이루기 어렵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때 만나기는 아주 어렵다. 자연은 불쌍한 피조물이 보는 것만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순간에도 그에게 보라 하고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숨바꼭질이 지루하고 낡아빠진 장난이 될 때까지 어디 있어요? 라는 인간의 질문에 여기라고 답해주지 않는다. 인류의 발전이 절정과 극치에 이르면 이와 같은 시간의 엇갈림이 더 섬세한 직관으로 교정될 수 있을지 모른다. 혹은 우리를 현재 이리저리 흔들어대는 사회 조직보다 더 정교한 사회 조직의 상호작용에 의해 교정될 수 있을지 모른다. 다만 그와 같은 완벽함이 실현되리라 기대할 수 없으며 심지어 가능하리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지금의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합일의 순간에 완벽한 전체의 쪼개진 두 반쪽이 만난 경우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반쪽은 끝에 이르를 때까지 어리석고 우둔하게 기다리면서 대지 위를 홀로 떠돌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렇게 어줍게 지체하다가 걱정과 실망, 충격과 재난, 그리고 얄궂은 운명과 마주하게 된다. 천막으로 돌아온 더버빌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의자에 걸터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엄청나게 재미있는 일이군. 하하하. 그런데 정말 이쁜 물건일세.